네, 안녕하십니까. 제15장 산학협동, 제17장 NCS 기반 직업교육 과정 발표를 맡게 된 기계공학과 정승빈이라고 합니다. 목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동의 개념, 교육의 목적, 원리, 필요성, 의의를 먼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실습, 이 현장 실습도 산학협동과 같은 맥락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NCS 기반 직업교육 과정이 나오는데, 이 NCS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가볍게 알아보는 선에서 짧게만 하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학협동의 개념입니다. 산학협동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산학협동을 산업계와 학계 간의 교육 활동만을 지칭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계와 학계 간의 연구 활동으로만 지칭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제 광의의 정의, 넓은 의미로서 산학협동을 학계와 산업계 사이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협력 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살펴보면 다 비슷비슷하죠. 다 비슷비슷해서 이 책을 쓴 저자가 요 공업교육론 한 권으로 끝내기 책을 쓴 저자가 정리를 해서 다시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산학협동이란 산업계와 학계가 상호 발전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국가 및 발전을 위하여 인적, 물적 및 재반 가용 자원을 교육 그리고 연구 등에 상호 보완적으로 교류하는 체계적인 협동 관계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산학협동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 산학협동 교육의 목적은 이제 학생들이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현명한 직업 선택을 하도록 돕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실습해보고 학교로부터 직업의 세계로 전환을 잘 하도록 돕고 학교 실험 실습실에서 학습이 불가능한 특정 분야의 기능, 지식,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교육의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학협동의 원리입니다. 이 산학협동이 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가 필요한데, 이 원리의 첫 번째는 이제 협동성의 원리입니다. 이 협동성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와 산업계가 서로 공동 주체라는 그 책임을 지고 공동의 노력에 의해 실현이 되어야 한다. 산학협동이란 게, 그래서 협동성의 원리는 서로 상호 간의 협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호혜성의 원리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이 모든 걸 전담하면 안 되고 양측이 책임을 지고 똑같이 분담해서 이 산학협동을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호혜성의 원리고요. 이 자발성의 원리 같은 경우는 어떤 협업이나 협력이나 뭐 다 똑같지만 어느 한쪽만 적극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쪽만 적극적이고 막 자발적으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양측 간에 서로 자발적이고 좀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게 이 자발성의 원리고요. 그다음에 장기성의 원리. 이 단기적으로만 짧게 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면서 장기적인 좀 더 큰 이득을 뽑아내야 한다라는 게 이 장기성의 원리고요. 이 조직성의 원리는 이 모든 이제 협동이나 협력이나 계속 같은 얘기지만 협동이나 협력이나 이 계획과 실천이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조직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효율성이 더 많이 극대화된다라는 게 이제 조직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좀 이제 학교와 산업체가 서로 조직해서 이 산학협동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게 조직성의 원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책임성의 원리인데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이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산업체가 서로 상호 간에 책임을 지고 이 산학협동을 계속해서 이끌어내야 된다는 게 책임성의 원리입니다. 원리는 이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필요성입니다.
이 산학협동이 왜 필요한가? 이 산학협동이라는 게 어째서 필요한가? 하는 게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교육은 삶의 전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이거를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데, 이제 평생교육으로 인한 인적 자원은 쉽게 기술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의미의 쇠멸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점차. 예. 그래서 이 쉽게 쇠멸해가는 기술과 지식을 혁신시켜서 인간 개발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이 산학협동의 필요성. 이 산학협동을 통하여 기술과 지식을 혁신시켜서 인간 개발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라는 게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산학협동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학교에서 그리고 산업계에서 그리고 국가 사회에서 이렇게 세 개를 볼 수 있는데, 먼저 학교에서의 필요성을 보면 이제 교육을 위해서 산학협동이 필요한데, 이 산업체에서 이제 요구하는 인재상들이 있잖아요. 그 인재상에 맞추려면 결국에는 사람을 교육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라는 하면 이제 학생이 되겠죠. 학생들을 이제 교육을 하려면 그런 실무적인 경험이나 뭐 본인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해야 할 직무적인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키우려면 결국엔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학교에서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산학협동이 이제 교육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 두 번째, 연구개발. 이 연구개발도 첫 번째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 기술들을 더 발전을 시키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뽑으려면 좀 학생들을 데려다가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산학협동이다. 그래서 이 산학협동도 결국엔 연구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제 산업계에서는 교류, 뭐 지역 사회나 뭐 국가나 뭐 학교 간의 이 교류를 위해서 필요하다. 산학협동이 그들과의 인연이 있으려면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가 바로 산학협동이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도 뭐 연구 개발은 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가사회인데 교육을 위한 아까 그 학교에서 그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고요. 연구 개발 뭐 똑같고요. 평생 교육 측면에서의 산학협동의 필요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간의 삶의 전 범위에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담당하려면 기관이 있어야겠죠? 그죠? 어떠한 기관에서 계속 사람들을 배우고 또 배울 테니까 그런 기관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학협동이 있어야, 산학협동이라는 이 매개체가 있어야 이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국가 사회에서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학협동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학협동의 의의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가치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학생에게 부여되는 가치,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고용주, 그리고 뭐 고용주가 이제 산업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생입니다. 학생에게 부여되는 가치인데, 뭐 내용들이 있죠.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일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알고, 뭐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작업 태도를 습득하게 되고,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이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준다. 이 기회 부여. 여기 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교인데요. 학교와 지역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고, 진로 지도에, 학교 선택이 이제 진로 지도에 도움을 주고, 학부모들의 선택이, 이제 교사들은 산업 현장의 최신 정보를 파악하여 교육에 반영할 수 있다. 결국 이제 학교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이 교사들이 되겠죠. 교사 또는 이제
그 조직이 되겠고요. 이 교사나 또는 이제 조직들에게는 이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교사들에게는 이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게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입니다. 이 지역사회 같은 경우도 이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당면 문제와 요구를 학생 나름대로 파악하고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에게 시민정신과 책임감을 고조시킨다. 지역사회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학습 과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동화되고 졸업 후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합니다.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은 이제 고용주입니다. 고용주라 함은 결국에는 산업계가 되겠죠. 산업계가 되겠고 마우스로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고용주는 채용에 앞서 이제 피훈련자로서 학생을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고요. 이 산학협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주가 담당해야 할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대행해주고 학교 교사와의 접촉을 통해서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또 제시해 줄 수 있고요. 이 고용주가 지역사회 학교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건데 결국 이제 좀 함축적인 의미로 가게 되면 이 고용주 산업체는 결국에는 사람을 뽑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재상을 맞춰야 되는데 그 인재상을 산학협동을 통해서 맞출 수가 있게 되고 이 사람을 뽑을 때 실무 경험을 가진 미리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학생들은 그래서 실무 경험을 가진 학생을 확보할 수 있는 채용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이 된다라는 게 산학협동의 의의 중에서 고용주 또는 산업체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장 실습입니다. 이 현장 실습도 아까와 똑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 실습의 의의는 가치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산업 사회의 현장에서 실천해 봄으로써 전공 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 전공 분야의 여러 직종에 관한 사전 경험을 통해 졸업 후 자기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준다. 학생들에게 일의 존엄성과 자신이 할 일에 대한 책임감, 신뢰감, 성취감을 갖게 한다. 뭐 아까 그 산학협동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산업 현장 실습이 어떻게 계획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 실습의 계획은 이제 현장 실습 항상 목표 설정이 먼저 나오죠. 네, 목표 설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에 따른 기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학생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지역 사회에 대해서 이 기초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장 실습의 계획이 됐으면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운영의 단계는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전담 교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현장 실습을 요 앞에서 했죠. 이 계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용주와의 고용주와 컨택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를 나누겠죠. 그래서 모든 게 정리가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OT를 개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OT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 그리고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서 그 교육 목표가 있었죠. 목표 보면은 이 교양으로 교육을 할 건가 아니면 완전히 직업 교육을 할 건가에 대해서 좀 차이를 둬야 하는데 그래서 이 교양 교육과 직업 교육의 특성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놨습니다. 요 표 같은 경우는요, 그 책 페이지 몇 페이지냐? 어디 있더라? 513페이지. 페이지
513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현장 실습 전담 교사 또 고용주, 현장 지도 교사 간의 협동 체제가 있는데, 근데 뭐 서로가 이제 협력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전담 교사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담 교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교육 계획자, 계획을 하는 교사가 있고, 공무 관계 전문가로서의 이 전담 교사가 있고요. 관리자인데 제가 오타를 냈네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및 교육자로서의 전담교사, 그리고 상담자로서의 전담교사, 평가자로서의 전담교사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살펴보면 이 교육계획자로서의 전담교사는 계획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학습자인 학생들의 관심을 좀 조사를 먼저 하고, 뭐 경비 확보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 계획하는 데 노력하고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공무 관계는 홍보하고 뭐 보고서 쓰고 공문서 쓰고, 관리자는 이제 학교 이제 안에 있는 지도와 현장 경험을 조정하고, 수시로 고용주와 의논하고 현장에 학생들에게 방문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상담자, 직업 선택을 이제 좀 고민을 하는 학생들과의 상담을 하는 그런 게 되겠죠. 평가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계획된 일련의 평가 단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자로서의 전담 교사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평가자는 뭐 평가하겠죠. 상담자는 상담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담 교사의 자질이 있는데, 이 전담 교사는 지도 상담, 공무, 고용주와의 관계, 직업 상담의 전담, 현장에 학생을 배치하는 과정 관리, 뭐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용모, 자신감, 동정심 강한 동기, 친근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지녀야 하고요. 싸바싸바 잘해, 뭐 속된 말로 싸바싸바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전담 교사는 일반적으로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교수, 학습 과정과 같이 직업 관련 주제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가져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고용주로서의 자질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볼 게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 507페이지, 508페이지를 보시면 궁금하시면 한번 훑고 넘어가시고요. 이 평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그렇게 볼 게 없어요. 그래서 508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 현장 실습 관련 법규 같은 경우는 법률이 두 개가 있는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장 실습의 유형은 총 8가지. 현장의 일 관찰, 일반 현장 실습 경험, 워크 스터디, 인턴십, 그 다음에 산학협동 교육, 견학, 잡 쉐도잉, 그림자 학습이라고 하는데, 학교, 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 현장의 일 관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냥 관찰만 하는 거예요. 직접 이제 회사 한번 가서 견학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떤 일을 하는가만 그냥 보고 넘어오는 거고요. 일반 현장 실습 경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만약에 기계공학과인데 전기공학과 전기전자 하는 그런 산업체 가가지고 전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야. 본인 전공 아닌데 그냥 가가지고 일만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 현장 실습이고요. 워크 스터디는 이 보수를 받으면서 이제 일을 하고 배우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보수를 받고 배우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인턴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들 알고 있는 그 인턴십이고요. 산학협동 교육은
아까 했던 그 산학협동, 네, 그리고 견학은 이제 기간이 한정돼 있고 뭐 몇 시간 안에 그냥 대충 그냥 훑어보고 이런 데구나 하고 그냥 오는 그런 게 견학이고요. 잡 쉐도잉은 이제 뭐 그냥 그림자 학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전문가 분들 뒤에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거 그냥 보고 그런 겁니다. 학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만들어낸 이제 본인 전공으로 만들어낸 그런 물건이나 아니면 기계나 그런 거를 팔아서 학교 재정에 좀 보태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좀 그러한 실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그런 게 바로 학교 기업이다라고만 생각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NCS 기반 직업 교육 과정인데, NCS라는 건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죠. 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거다. 그래서 이 NCS 기반 직업 교육 과정인데, 이게 뭐냐면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소양, 개발 등을 학습, 경험으로 운영하고 운영 평가하기 위해 체계화된 교육 활동 설계도다. 그래서 이제 특정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에 부합하도록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서 학습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직무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네, 이런 거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필요성, 왜 필요하냐 이게,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숙련 기술 인력 양성 체계를 개편하고자, 그리고 기술 근로자의 역량을 강조하는 인사 관리 개선을 요구하고자, 그리고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과정이 필요가 하다. 이러한 이제 교육 과정의 특징으로는 결과 중심 교육이고요, 역량 및 실습 중심 교육이고, 산업계 및 수요자 중심, 공급자 중심 이라기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직무 능력 단위별 학습 모듈을 적용하고 학생의 특성, 수준, 경력 개발을 고려한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존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에서의 변화된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그냥 조금 변했대요. 그러니까 NCS 대분류와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를 위해 KECO에 따른 인력 구조 특성의 분석을 토대로 5개 계열에서 17개 교과군으로 개편을 했다고 합니다. 전문급과 체제는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개편을 했고요. 보통 교과 영역 안에 일부 실용 과목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공업, 그리고 실업계 졸업생이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NCS 증분류를 활용했고요. 기준 학과를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인력 양성 유형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 교과군 편성인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 뭐 기계, 그리고 전기전자가 있죠. 그래서 쭉 따라가 보면은 여기 있죠. 전기전자 여기 있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공업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 우리는 공업으로 기계도 똑같이 이렇게 쭉 따라가서 기계 딱 보면은 여기서 공업, 그리고 요렇게 빠지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냥 한번 보세요. 예. 그냥 한번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뭐 어차피 개정 교육 과정이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이 전문국어 체제 뭐 요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만 보고 넘어가세요. 요것도 똑같고요. 이 뭐 각 과목들의 성격인데, 전문 공통 과목의 성격은 직업 맥락의 기초 학습 능력 및 창의 역량, 뭐 직업 기초 능력, 전문 교과의 공통적인 성격의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뭐 성공적인 직업 생활과 연유가 돼 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우리가 만약에 이제 나중에 실제 교직에 몸을 담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이 흘러간다 라는 것만, 흐름만 아시면 됩니다. 흐름만.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아실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예. 뭐 기초 과목의 성격이 이러하고 실무 과목의 성격이 이러하고 과목 구성 예시는 뭐 이러하고 학습 모듈. 학습 모듈이 뭐냐? NCS에서 제시한 직무 능력을 교육 및 직업 훈련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 단위별로 구성한 학습 교재다. 결국엔 교재예요, 교재. NCS 교재입니다. 그냥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NCS 학습 모듈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NCS에서 이제 산업계에서 개발을 하는 그 능력 단위, 인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학습 모듈을 개발을 하게 되고요. 이 학습 모듈에 따라서 교과가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가 편성되는 대로 필요한 그런 학과나 그런 데서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제공을 한다. 그리고 모듈의 구성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습 목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학습의 명이 있을 거, 내용, 뭐 목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듈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NCS가 이렇게 있고 NCS 학습 모듈이 이렇게 있는데 능력 단위명을 학습 모듈명으로 이렇게 하고 능력 단위의 정의를 이제 목표로 둡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 요소가 학습명이 되겠고요. 수행 증거는 이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서 학습 목표에서 찾을 수 있고 또는 내용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지식, 기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쭉 내려옵니다. 어차피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NCS는 뭐 요 정도만 하고요. 가볍게만 본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상 출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예상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떤 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 활동에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학생, 교사, 산업체 순으로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가나다라 마바까지 쭉 있는데 살펴보면 이제 학교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주최하라는 학교와 산업계. 이 학교와 산업계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산학협동이죠. 산학협동에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원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학교와 산업계가 공동 주체라는 책임을 지고 공동 노력에 의해 실현되어야 한다. 아까 배운 그 원리 중에 첫 번째, 협동성의 원리고, 첫 번째는 협동성,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상호협동, 공동이익 추구. 이거 뭐였죠? 이거는, 그렇죠. 호혜성이죠. 호. 그 다음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거는 자발성의 원리였죠. 그리고 장기적인 항목에서 계획되고 실천돼야 한다. 장기성이죠. 모든 계획과 실천이 조직적으로 이행될 때, 조직성이죠. 상호 간의 책임성이죠. 그래서 산학협동의 원리가 이렇게 쭉 들어있고 결국엔 뭐냐? 교육적 가치를 대라. 산학협동의 교육적 가치를 대라. 그래서 아까 했죠? 그래서 아까 했던 거 그래서 학생은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고요. 교사는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고 산업체, 고용주죠. 고용주는 실무 경험을 가진 학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 라는 게 이번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